미피는 뽀삐 아줌마 댁을 지날 때마다 아줌마 댁 앞마당에 있는 사과나무가 부러웠어요. 가을에는 잎사귀가 황금빛으로 변했고 겨울에는 잎사귀가 모두 떨어졌어요. 봄에는 나무 전체가 온통 새하얀 꽃으로 뒤덮였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조그만 초록빛 사과가 주렁주렁 달렸답니다. 아줌마, 어느 여름날 미피가 묻길 사과 하나만 먹으면 안 돼요? 아우, 아직은 안 되지. 사과가 아직 너무 작고 파랗고 딱딱하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라. 미피가 또다시 아줌마 댁을 지날 무렵에는 사과가 크기도 더 커지고 빛깔도 변해 있었어요. 절반은 초록색, 절반은 빨간색이었지요. 이제 딱 하나만 먹으면 안 돼요, 아줌마? 아우, 아직은 안 돼, 미피. 사과가 전부 다 빨갛게 익으면 그때 먹어야지. 기대에 부푼 미피는 기다리는 게 여간 힘들지 않았어요. 하루빨리 사과를 먹고 싶었거든요. 얼마 안 가서 사과는 큼직하고 빨갛게 익었답니다. 그런데 새들도 빨간 사과를 좋아하는 거예요. 뽀삐 아줌마는 새들이 다 먹기 전에 사과를 따야겠는걸. 바로 그날 미피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쪼르르 달려왔어요. 오늘은 사과를 먹을 수 있겠지? 미피는 사과가 얼마나 맛있을지 상상하며 기대에 부풀었어요. 빨리 아줌마 댁에 가고 싶었지요. 그래서 도착했는데 글쎄 저것 좀 보세요. 나무에 사과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과가 다 어디로 간 거지요? 미피는 문으로 달려가 두드렸어요. 하지만 아줌마는 안 계셨어요. 아, 참. 아줌마 댁 사과를 누가 다 가져갔지? 미피는 창문 너머로 부엌을 들여다봤어요. 식탁 위엔 사과가 한 개도 없었어요. 그때 뽀삐 아줌마가 오셨어요. 어떡해요, 아줌마. 누가 나무에 달린 사과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제 먹어볼 수도 없게 됐어요. 그러자 아줌마는 난 우유 사러 갔다 왔어. 들어가서 나랑 같이 우유 한 잔 마시지 않을래? 좋아요, 아줌마. 그런데 사과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한테 줄 깜짝 선물이 있거든. 그래서 둘은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바로 오븐에서 나는 냄새였지요. 우유하고 같이 큼직한 사과 파이 한 조각 먹고 싶지 않니? 그리고 아줌마는 오븐을 열어 커다란 파이를 꺼냈어요. 맛있는 사과가 가득 든 파이였지요. 아줌마는 파이를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정말 먹음직하고 냄새도 기가 막혔지요. 미피는 깜짝 놀랐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그 큼직하고 먹음직한 사과를 먹게 됐으니까요. 미피랑 친구들은 보리스랑 바바라의 초대를 받고 숲으로 소풍을 떠났어요. 세 친구는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왜냐하면 배가 너무너무 고팠거든요. 어느새 도착하자 보리스가 돌멩이로 원을 만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바바라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안녕 미피, 안녕 뽀찌, 안녕 멜라니. 난 밭에서 뽑은 야채를 냄비에 담는 중이야. 점심으로 맛있는 야채 수프를 만들려고. 안녕 미피, 안녕 뽀찌, 안녕 멜라니. 점심으로 수프를 끓일 건데
좀 도와주지 않을래? 멜라니, 넌 숲에 가서 불을 피울 조그만 나뭇가지가 있는지 좀 찾아봐 줄래? 뽀찌야, 넌 우리 집 뒤뜰에 쌓인 통나무 좀 갖다 줘. 요리를 하려면 불을 피워야 되니까. 그러자 바바라는 미피야, 넌 당근하고 양배추 써는 것 좀 도와줄래? 그래서 다들 할 일이 생겼어요. 일은 재밌었어요. 친구들은 갈수록 배가 고파졌지요. 하지만 준비를 하고 보니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걸 빠뜨렸지 뭐예요? 아참, 야채를 넣고 끓일 물을 떠와야 되는데 깜빡했네. 그래서 바바라랑 미피는 물을 뜨러 집으로 갔어요. 냄비에 물이 가득 차자 밖으로 들고 나왔지요. 물을 담은 냄비는 야채를 듬뿍 넣어 불 위에 올렸어요. 그러자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프가 끓기 시작하자 보글보글하며 재미난 소리가 났지요. 우와, 수프가 보글보글 노래를 하네. 그러게 말이야. 근데 박자를 맞추면 더 멋질 것 같지 않아? 바바라는 숟가락으로 냄비를 두드렸어요. 꼭 종 울리는 소리 같네요. 또 멜라니는 박자에 맞춰 발을 구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뽀찌는 나무 막대 2개를 부딪혀 소리를 냈답니다. 난 가서 벤조를 가져올게. 그리고 집으로 뛰어들어갔지요. 집에서 나온 보리스는 벤조를 치고 미피는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다들 미피를 따라 수프 주위를 돌기 시작했지요. 다 같이 두드리고 부딪히고 연주하고 음악에 맞춰 춤을 췄어요. 정말 근사한 행진이었지요. 연주도 물론 근사했고요. 냄비 주위를 3번 돌고 나자 그제야 수프가 다 끓었어요. 춤을 추고 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배도 고파졌지요. 그래서 바바라는 그릇이랑 숟가락을 나눠줬고 친구들은 노래하는 수프를 아주 맛있게 먹었답니다. 수프는 정말 맛있었어요. 미피랑 메기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네요. 둘이서 시소 타는 것 좀 보세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신나게 타고 있지요. 그때 스너피가 놀이터에 나타났어요. 스너피는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짖었지요. 저기 좀 봐, 미피. 스너피도 시소를 타고 싶은가 봐. 아예 안 돼, 스너피. 시소는 강아지가 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뛰어다니는 건 괜찮지만 시소 타면 떨어져. 두 친구는 시소를 다 타고 나서 회전기구를 타러 갔어요. 발로 힘껏 밀자 회전기구가 뱅글뱅글 돌아갔어요. 점점 더 빨라졌지요. 스너피는 기구를 따라 뛰고 또 뛰면서 꼬리를 흔들고 애타게 짖었어요. 저기 좀 봐, 미피. 빙글빙글 돌며 메기가 말하길 스너피도 타고 싶은가 봐. 아예 안 돼, 스너피. 우리한텐 재밌지만
네가 타면 떨어져서 다친단 말이야. 강아지는 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주위를 달리는 건 괜찮아. 어느새 회전기구가 멈췄고 두 친구는 어지러워졌어요. 스너피는 놀고 싶은 나머지 미끄럼틀을 올라가려고 했지요. 하지만 사다리를 잡지 못해 그만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우 참, 괜찮아 스너피? 미끄럼틀은 강아지가 타는 게 아니야. 놀이터에선 조심해야지. 잠깐만 쉬자. 그래서 잠깐 앉아있기로 했어요. 엄마가 싸주신 과자를 먹으면서 말이지요. 자 스너피, 과자 좀 먹어봐. 과자는 먹어도 괜찮아. 두 친구는 웃었어요. 스너피가 놀이기구를 못 타서 슬퍼하면 안 되니까요. 이제 얌전히 기다려야 돼 스너피. 우린 미끄럼 좀 타고 올게. 그래서 미끄럼틀을 올라간 미피는 웃으면서 미끄럼을 내려왔어요. 메기도 올라가서 미끄럼을 탔고요. 메기도 웃었어요. 그렇게 웃는 동안 글쎄 스너피가 미끄럼을 올라간 거예요. 떨어지지도 않고 말이죠. 안 돼 스너피, 조심해야 된다니까. 미끄럼은 강아지가 타는 게 아니야.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글쎄 스너피가 미끄럼을 타고 내려온 거예요. 게다가 사뿐히 모래밭에 떨어졌고요. 우와, 너 해냈구나. 네가 해냈어. 스너피, 넌 정말 영리하다니까. 어느 화창한 겨울날이었어요. 미피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지요. 마침내 해가 뜨자 미피는 짹짹하고 우는 소리에 잠을 깼어요. 바로 창밖에서 나는 소리였지요. 새소리가 정말 예쁘다. 아주 행복한가 본데? 새도 눈으로 뒤덮인 세상을 볼 수 있겠지? 나도 나가서 빨리 보고 싶다. 그래서 재빨리 외투를 입고 목도리를 맸어요. 그리고 흰 눈이 쌓인 밖으로 나갔지요. 그런데 새가 아직도 집 앞에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가 보네. 그리곤 썰매를 가지러 갔어요. 미피는 썰매를 살짝 밀고 그 위에 올라탔어요. 푹신한 눈 위를 미끄러져가는 기분은 정말 최고였지요. 그런데 새가 우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자 새가 깡충깡충 따라오는 모습이 보였지요. 아기 새도 눈을 좋아하나 보네. 날 따라오고 있잖아. 하지만 썰매를 돌려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아침을 아직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글쎄 그 아기 새도 방향을 틀더니 미피를 따라오는 거예요. 아기 새가 날 정말 좋아하나 본데. 나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노래를 부르잖아. 그때 엄마가 부르셨어요. 서둘러라 미피. 학교 가야지. 놀 시간이 어딨니? 어서 들어와서 아침 먹어라. 미피가 아침을 다 먹고 보니 아기 새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미피가 학교로 향하자 아기 새도 학교에 가겠다고 미피를 따라 나섰지요. 너도 학교에 가고 싶니, 아기 새야? 노래는 부를 줄 알잖아.
미피는 자기만 졸졸 따라다니며 노래하는 새가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미피가 교실에 앉아 있을 때도 아기 새는 창밖에 앉아 있었지요. 쉬는 시간이 되자 친구들은 눈싸움을 하러 나왔어요. 다들 아기 새가 졸졸 따라오는 걸 보고 신기해했지요. 멜라니가 말하길, 아기 새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지 않아, 미피? 그러게 말이야. 아침부터 나만 졸졸 따라다니는 거 있지? 혹시 배고픈 거 아닐까? 난 몰라. 그 생각을 못했어. 풀밭이 눈으로 뒤덮여서 아기 새가 먹을 게 하나도 없었나 봐. 미피는 미안했어요. 내가 바보였어.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말이야. 미피는 안으로 뛰어들어가 도시락 주머니를 가지고 나왔어요. 빵 한 조각을 꺼낸 미피는 가루를 내서 눈 위에 뿌려줬지요. 아기 새는 쪼르르 달려와 남김없이 모두 다 먹어치웠답니다. 그리곤 날개를 퍼덕이더니 날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아기 새가 또 창밖에 있는 거예요. 이제 미피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겠지요. 미피는 곰인형을 제일 좋아해서 잘 때마다 끌어안고 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곰인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글쎄 담요 밑에도 없지 뭐예요. 그래서 침대 밑을 봤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곰돌이, 너도 이제 다 컸구나. 너도 침대가 있어야지. 안 되겠다. 떨어지지 않게 말이야. 보리스한테 네 침대를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 가서 만나보자. 그래서 미피는 곰인형을 안고 스노피와 함께 보리스네 집으로 갔어요. 안녕 미피, 안녕 스노피. 너희 둘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이야. 그런데 다른 친구랑 같이 왔네. 내 곰돌이 인형인데 얘도 침대가 있어야 되겠어. 내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거든. 내 건 너무 커서 말이야. 정말 그렇겠다. 침대가 따로 있어야 되겠는걸. 그런 거라면 나한테 맡겨. 보리스는 곰인형 침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미피는 필요한 연장을 건네주며 거들었지요. 심지어 스너피까지 나무 판자를 물어와 거들었어요. 어느새 침대가 완성됐네요. 우와, 침대 정말 예쁘다, 보리스. 우리 곰돌이한테 침대 만들어줘서 고마워. 일을 하고 난 미피는 피곤했어요. 그때 이런 소리가 들렸죠? 바로 아빠 토끼였어요. 바바라가 미피랑 스너피를 데려가라고 전화를 했던 거지요. 보세요, 아빠. 보리스가 만들어준 예쁜 곰인형 침대예요. 보리스는 정말 영리하구나. 고맙다는 인사는 한 거니? 그럼요. 미피가 정말 고마워했어요. 침대 만드느라 저도 즐거웠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네요. 아빠는 침대를 조심스레 뒷자리에 놓고 그 안에 곰인형을 눕혔어요. 스너피는 그 옆자리에 탔어요. 미피도 차에 올라탔고요. 그리고 인사를 하곤 집으로 떠났답니다. 신나게 놀고 일도 열심히 한 미피는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길이 울퉁불퉁한데도 잠이 들었지요. 모퉁이를 도는데 바퀴가 쿵 하고 부딪혔어요. 그 바람에 곰인형이 튕겨나간 거예요. 미피는 자고 있었고 아빠는 운전하느라 바빴어요. 곰인형이 사라진 것도 모른 채 말이지요. 집에 다다르자 스너피가 뛰어내리더니 가버렸어요.
미피가 뒤를 돌아보니까 글쎄 침대가 비어 있는 거예요. 곰인형이 어디로 간 거지? 미피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난 몰라. 숲에서 잃어버렸나 봐요. 이제 다시 보긴 틀렸어요. 아유, 그 넓은 숲에서 찾는 건 힘들 텐데 이걸 어쩌면 좋지? 스너피는요? 스너피도 사라졌어요. 그때 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자 숲에서 뛰어나오는 스너피가 보였지요. 저기 좀 봐라, 미피. 스너피가 곰인형을 찾아왔구나. 미피는 뛸 듯이 기뻤어요. 스너피를 쓰다듬던 미피는 너처럼 믿음직한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미피 미피 달려라 친구들과 신나게 킁킁이 뽀찌 보리스 뽑기